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도 유망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아이들을 학교 수업이 끝나면 가해 학원을 적어도 3개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결과로 아이들이 똑똑해지기는 하지만 인성교육은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 아이들보다 이기적인 성향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예의는 점점 없어지는 것이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커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스승님, 이런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현 시대적으로 정말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현 시대는 마치 이 경쟁 속에 질주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달리기를 하듯 경쟁 속에서 질주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전인교육을 바르게 시켜서 인성을 잘 갖추게 해서 그 호연지기를 함양시켜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수학, 영어, 지식을 막 입력식으로 공부를 시켜서 그 능력 하나를 키워가지고 이 옆집 아이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더 점수도 높아야 되고 옆집 아이 80점 맞을 때 우리 아이 90점 맞아야 되고 옆집 아이 90점 맞을 때 우리 아이 100점 맞아야 되고 이런 경쟁 심리로 공부를 시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사회 문명은 발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인간성이 많이 결렬되고 인성이 많이 부족해지고 우리의 본연의 덕성이 많이 참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적, 우리의 천성적, 우리의 참나 이런 기본 덕성이 많이 망각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옆에 사람이 쓰러져 가도 내일 아니면 관심 없다. 옆에 사람이 정말 어려워져도 내일 아니면 관심 없다. 이런 아이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급기야는 아주 흉악한 범죄도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릴 때부터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인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예의범절, 효사상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효심을 가진 사람이 나쁜 짓 할 염려는 0%입니다. 효심을 가진 사람이 흉악범이 될 가능성은 0%다. 진정한 효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은 0%라는 거예요. 효의 가면을 썼을 때는 나쁜 짓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효의 가면을 쓴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효의 가면을 썼다면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나쁜 짓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교육 중에서 효사상을 먼저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법을 늘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야 진짜 나에게 득이 된다. 결과가 진짜 좋아진다. 우리 인생은
42.195km를 달리는 것처럼 그 계획도 있어야 되고 설계도 있어야 되고 완급 조절을 하면서 달려야만이 이 제대로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100m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조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방법은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가리키고 있어요. 때로는 1000m 달리는 것처럼 가리키고 42.195km를 달리는 것처럼 가리켜야 되는데 100m, 1000m 달리기처럼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도 많고 초급증이 생기는 아이들도 많고 정서가 불안하여 이렇게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난폭해지는 경우도 있고 사회 질서를 깨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만든다. 근데 이런 어린 아이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욕심의 잣대로 공부를 시키고 욕심의 잣대로 짧은 생각으로 경쟁 심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보고 어릴 때는 전인 교육을 바르게 시키고 좀 더 성장하면 인품을 갖추도록 항상 바른 삶을 가르치고 그리고 좀 더 성장하면 지식도 갖추되 상생의 법칙을 가르치고 또 이타적인 마음도 가르치고 도덕적인 마음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타 덕행적인 마음을 가르쳐서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나에게 더 득되는 걸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타 덕행적인 인생을 살면 지금은 약간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반드시 좋게 돼 있고 그 이익이 10배, 100배 더 큽니다. 근데 지금 경쟁 심리로 영어, 수학 잘 가르쳐도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도토리 키재기가 되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월등해 보이는데 실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많고 도토리 키재기가 되는 경우도 많다. 또 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인성을 못 갖췄기 때문에 이 사회에 나가서 득되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어, 수학 잘하고 100점 맞은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회에서 바르게 사는 방법을 모르는데 공부 좀 못하고 좀 낮은 대학 가더라도 인성을 바르게 갖추어서 효를 행할 줄 알고 사람을 잘 대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양심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성장했을 때 이 사회를 득되게 바르게 살 수 있고 빛나게 살 수 있지. 공부 열심히 경쟁 심리로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가서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빛나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다행이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안 되면 다행이다. 즉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되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꼭 생기는 일이 많고 좀 미련하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도 득되게 하고 나도 득되는 인생을 살아야지. 예?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경쟁 심리로 비인간적 교육을 시키게 되면 바로 커서는 반드시 남한테 득되지 않는 인생을 살거나 내 자신이 불리한 인생을 살더라.
어린 시절에는 전인교육을 바르게 시키고 좀 더 성장하게 되면 바르게 사는 법칙을 잘 가르치고 좀 더 성장하면 지식을 잘 갖추도록 공부를 시켜서 이 사회에 득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남을 위해하고 자신을 위하는 인생을 살도록 상생의 법칙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이 사회는 스스로 좋아지게 되고 이 사회가 좋아지면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지고 우리는 빛나게 사는 발판을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한 것처럼 어릴 때 기초를 튼튼하게 인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인성을 갖추도록 튼튼하게 전인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그 아이는 가만 놔둬도 자기 인생 잘 삽니다.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30대가 되어서도 불안한 인생을 살아요. 우리 아들이 봐봐요. 어디 나가서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우리 딸내미가 어디 가서 어떤 놈한테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왜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지혜롭지 못하니까 어떤 놈한테 한 대 맞을지도 모르고 또 피해를 당하는 일을 범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아들인 경우에 성질 난다고 누구 한 대 좁혀지 않을까? 또 난폭 운전하다가 걸리지 않을까?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먹다가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성을 잘 갖추어서 키워놓으면 어떻습니까? 미국 아니라 소련에, 러시아, 몽골에 가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다. 저 아프리카 있죠? 그 오지에 가서 설령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왜? 그 자질과 덕성과 인품을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인성을 못 갖추게 키워놓으면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를 받아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국민 깨우쳐야 됩니다. 자꾸 경쟁 심리만 심어주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인교육을 잘 시켜서 인성교육을 잘 시켜서 반드시 효를 가르쳐서 득되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